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금요일 밤만 해도 1년 새 최고 급등을 나스닥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루나발 악재 영향도 잦아드는 모습이었는데 주말 새 다시 악재들이 생겨나고 있고 월요일부터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급등과 급락 사이에 저는 NFT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뭐라도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하니까 제목을 토파보기로 정해봤습니다. 아마 토파보기가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저도 몰랐던 표현이고요. 아는 분들 중에 외교관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대사를 하셨던 분이라서 신문사에 기사를 쓰기도 하시는데 하루는 기사 제목을 토파보기라고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외국어인 줄 알았는데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말이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건데 NFT 토파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NFT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알려드리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제 영상을 보시고 새로운 개념 하나 알아가시는 겁니다. 먼저 제가 얘기하는 재테크 방법들은 꾸준히 도전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지 않은 거라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처음부터 이런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쫄보 매매를 했던 건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 상한가가 15%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30% 시절이지만 그런 시절에 저는 주식으로 1000배의 수익을 꿈꿨습니다. 매일 상한가를 침 하루에 15% 수익이고 일주일에 주식시장이 5번 열리니까 15%를 복리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2배가 뜁니다. 그리고 5번 연속으로 복리를 치면 이제 상한가를 5번 치면 2배가 되는 건데 일주일에 2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10주가 되면 2의 10승 102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도 없던 시절에 저는 1000배의 수익을 꿈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고수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던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처참하게 밟힙니다.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쫄보로 매매한 게 아니고 20년 가까이 매매를 해오면서 이렇게 몇 번이나 박살나고 고수익을 꿈꾸는 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쫄보의 매매로. 그래서 투자의 1번은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이게 좀 덜한데 지금 같은 하락장과 상승장을 왔다 갔다 하는 장에는 더더욱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뭘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왜 돈을 못 벌지? 쟤는 왜 벌었지? 이러면서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저기 와리가리 치다가 이제 돈을 잃는 겁니다. A에 투자했는데 A가 시원찮다. 누가 B로 벌었다? 그럼 B로 가는 겁니다. 근데 B가 이제 고점이 들어가니까 다시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A가 오르는 거고, 그럼 다시 A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러다가 순식간에 돈을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더더욱 남에게 묻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포모하면 안 되는 거고 냉정히 투자를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냥 기회를 놓친다라는 마음으로 속 편하게 냉정하게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팬텀 이슈가 터졌을 때 팬텀이 무슨 표적 같은 이슈가 터졌었죠. 팬텀 이슈가 터졌을 때 2위도까지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팬텀을 샀습니다. 지금은 3위도로 넘어가니까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매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NFT가 이슈가 터져서 급락을 한다? 그런 건 들어가지 않는 게 안전한 거겠죠. 저렴한 NFT라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2위도나 질러서 도박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랐지만 만약 그대로 박살이 나서 2위도로 날리게 되면 요즘 같은 하락장이라고 해도 이더리움이 한 250을 살 테니까 500만원 날리는 겁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추가로 2더 500만원 날리게 되면 평범한 우리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투자를 지금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투자 상황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현생 살기도 빠듯한 거고 가용자금도 많지 않고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탈방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넘는 탈방이 들어가서 매일같이 뭐 없나 하고 찾아봤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따로 찾아내는 것들보다 좋은 정보는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올리는 국내 할인 이벤트도 그냥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종횡등용으로 서너 개만 남기고 다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모텔방에서는 이제 운영자용 할인도 자기들이 먹었고 일반 회원용 할인도 자기들이 빼돌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회원들한테는 이 할인가 뭐 5개가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이 할인 5개도 자기들이 먹는 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걸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탈방을 하기가 싫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슨 바람이 분 건지 탈방도 새끼를 쳐서 자기 A라는 탈방이 있으면 B라는 탈방도 가입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조건을 더 붙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자기 유튜브 구독을 하라고 그러고 캡처를 해서 증거를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활이 이벤트 참여를 하려면.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유튜브 구독도 강제로 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그걸 캡처까지 해서 올려라. 그러면 자기가 올려주는 쓰레기 활이를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것도 100% 주는 것도 아니고 추첨식이다. 왜 이렇게까지 조건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스타도 팔로우하라고 그러고 블로그도 이웃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뭣도 아닌 쓰레기 이벤트를 몇 개 올려주는 주제에 그걸로 사람들 끌어모아서 자기가 활이나 광고를 따먹고 사는 주제에 그것도 모자라서 점점 사람들 회원들은 호구로 보는 거죠. 뭐 이전 알파방까지 운영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기들이 무슨 정보가 있어서 알파방 운영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 태방에는 일부러 고급 정보 안 올리고 알파방용을 따로 운영한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기회비용, 시간 아끼기 위해서라도 텔방에는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개만 남겨두시고 정보 획득용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사기 수법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만 해도 누가 DM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차단해버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DM이 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개발자들은 여러분들에게 DM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차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디스코드가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하나의 채널과 다른 채널을 연결해 주니까 바로 겹쳐버리니까 폴더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폴더를 만들기 전만 해도 몇십 개의 디스코드들이 쫙 깔려 있어서 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폴더를 만드니까 한 5개 정도 폴더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활이 이벤트용 폴더 아니면 제가 올려드렸던 등급표용 폴더 이런 식으로 디스코드를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깔끔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고요. 제 채널의 NFT 소식들만 보더라도 꾸준히 보시더라도 어지간한 텔방보다는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쓸데없는 텔방 보시지 마시고 정보용으로만 보시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플루언서들이나 새로운 사이트를 찾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인플루언서들의 트위터 주소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 더 좋은 정보 찾아내서 자기만의 꿀통을 확장해 가는 게 호구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건 주식으로 돈을 벌건 NFT 돈을 벌건 어떻게 벌건 다 같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건 우리는 돈을 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투자에 다 발을 담그고 뭐라도 돈을 벌 기회를 항상 째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NFT 지금은 뭐 박살이 났는데 지금까지 하락한 장에서 괜찮은 NFT 줍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저큐를 사는 것도 방법일 거고 하이프가 좋았는데 하락을 했던 NFT들을 사는 것도 줍줍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난달에 폭망했던 아피언스라는 NFT인데 저는 이걸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피언스를 보게 되면 홀더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비록 하이프가 높았던 것 대비해서 가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운영자들이 뭐라도 계속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것을 계속 갖고 갈 생각인 거고요. 뭐 그러다 올라주면 더 좋은 거겠죠. 그리고 저는 원래 클레이튼 쪽으로 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클레이튼 쪽은 뭐 개발자나 몇몇 텔방이 인맥 장사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느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리만 참여하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리도 자기들이 장난질 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너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레이튼 쪽은 이제 거의 안 할 생각인 거고 테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본으로 하되 솔라나는 가끔씩 하는 정도로 이제 NFT 이벤트 참여할 생각입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쓰레기 프로젝트들의 화리를 노리는 것보다는 괜찮은 프로젝트를 찾아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플루언서들의 트위터를 본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이트 찾아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괜찮은 프로젝트 찾는 게 더 효율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5월 등급표를 베이스로 해서 괜찮은 블로그 찾아보고 인플루언서 찾아보고 이런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프루프나 BAC처럼 좋은 NFT를 골라내서 프루프, 베이시 같은 좋은 NFT 골라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런 투자 자산들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은 치면은 상가를 사서 임대료를 받는 거고 주식으로 치면은 배당주를 사서 배당금을 받는 거고 NFT로 치면은 좋은 NFT 골라내서 초대박 NFT들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돈을 불리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하기 싫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을 하기 싫고 편하게 현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동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알게 되면 바로바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일요일도 끝이 나고 있는데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월요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토끼 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